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산 부분 중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은 어떤 걸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 채권 자체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저희 그냥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출 채권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실기시험을 보실 때 매출 채권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검색을 열심히 해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해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지 계정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영업활동,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회계 2급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통합해서 말하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바드러움은 상품을 매출했는데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으로 회수한 경우를 바드러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바드러움으로 회수한 경우에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바드러움을 쓰지 않고 미수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거,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저번 강의에서 제가 미수금을 살짝 얘기를 드렸을 때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럼 미수금 처리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음으로 받았더라 하더라도 상거래 이외에,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돈을 내가 어음으로 수취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미수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수금에 되게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분명 문제에 가면 어음에 막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한 분개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저번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건데 어떤데 포인트 있는 단어에 저희가 동그라미 치면서 금액은 밑줄을 쳐가면서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품에 1,000원에 매출을 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칠 거죠, 여러분? 매출했다. 여기 중요하고요. 금액은요. 1,000원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외상으로 거래를 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외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상품을 매출하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온다? 무조건 상품 매출이 나온다. 자, 매출에 동그라미 쳤으면, 판매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여러분들 대변에 무조건 상품 매출이 나오면서, 자, 차변에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 하나 남았죠. 외상. 상품을 매출하면서 외상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원. 자, 이렇게 된다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정확한 분개가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 뭔가요? 자산이죠. 내가 언젠간 받을 거죠. 상품을 매출하면서 돈을 언젠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으로 잡아두는 거고요.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뭐다? 수익의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개 볼게요.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대금 어떻게 받았나요? 어음으로 받았다. 자, 수치가 받은 거예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매출에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대변에 뭐 나오나요? 상품 매출이 나오면서 얘는 수익의 발생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어음입니다. 어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어음이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전 자산입니다. 자, 어음 받았는데요. 받을 어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다.
자, 그 다음 분계 보겠습니다. 외상대금 회수했을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분계는요, 외상 매출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받을 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분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외상으로 매출한, 자, 그럼 여기는 매출은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출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외상으로 매출했던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상품대금 1,000원을 어떻게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어요. 외상으로 매출한 걸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매출에 동그라미 안 치죠. 외상 이미 그 전에 볼까요? 네, 외상으로 했던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 이걸 내가 현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요, 대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외상에 동그라미 쳤던 부분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타나고요. 얘 이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저한테 뭐 들어왔나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똑같이 차변과 대변을 1,000원씩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뭔가요?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앞에서도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산이면서 얘는 대변에 없기 때문에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분계에서는 자산이 1,000원만큼 증가를 하면서 다시 자산이 1,000원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분계는 영향이 있다 없다? 자산의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분계를 해주면 얘의 포인트는 자산의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똑같이 차변도 자산, 대변도 자산이에요. 금액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에는 자본의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아니, 자산의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이 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이번에 상품 대금이 1,000원이 어떻게 들어왔나?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요, 제가 돈으로 다시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 예금은 차변에 내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대변에 나오는 건 외상으로 내가 그때 매출해서 차변에 잡아뒀던 거 외상 매출금 1,000원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예금도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했고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도 자산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처음에 앞에서 다시 보면요, 어음을 받은 게 있었어요. 차변에 있었죠. 이 어음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어음을 할인시킬 거예요. 할인. 자, 만기에 대해서 입금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만기까지 가지 않고 할인받은 건데요. 자, 할인. 할인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 어음을 주면 언제 이걸 현금으로 바꿔준다 이런 만기가 있는데요.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중간에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자금이 너무 필요하니까 이걸 현금으로 빨리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은행 측에서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할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수수료 비용을 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를 뗄 거예요. 자, 수수료를 뗄 건데 우리가 그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수수료 비용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 분계를 하실 건데요. 내가 만기까지 가져갔다. 그래서 발생한 수수료라면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할 거고요. 아니다. 내가 중간에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할인을 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만기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중간에 할인한 거다 이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는 거.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수수료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수치하였던 1,000원의 어음. 내가 어음을 받은 게 있었어. 어음이에요. 자, 만기가 얘 만기래요. 만기가 도래를 해서 우리가 추심 수수료 얼마? 1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얘의 포인트는 만기가 포인트예요. 만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수수료 줬다면 어떻게 계정 과목 처리를 하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죠. 자,
보통예금부터 분개를 해볼게요. 저희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이에요. 근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내가 1,000원짜리 어음이었는데 이 수수료 떼고 나머지 부분만 입금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900원의 보통예금에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고요. 이 100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얘 왜 차변이에요?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에 대한 거래는 차변에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에서 바드러움을 받았을 때 차변에 뒀거든요. 이제 바드러움이 만기가 돼서 나는 어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대변에 바드러움이 등장을 하면서 얘는 자산의 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음 금액 자체는 1,000원짜리였어요. 지금 차변에 900원 더하기 100원 1,000원이고요. 대변에 1,000원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수취하였던 1,000원의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할인했고요. 할인료 300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하네요. 자, 매각거래로 처리를 할게요. 매각거래는 지금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해라. 이게 매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건 얼마인가요? 1,000원짜리 어음을 줬는데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00원을 할인하고 700원만큼만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된 거 차변의 자산 내 거죠?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고요.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서 할인료가 발생을 했는데 만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료가 발생을 했고 저희 계정과목 어떤 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쓸 거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차변에 둘 거고요. 얘도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갈 수밖에 없고 300원 하면 차변의 합계금액이 1,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할인했기 때문에 어음의 장부상 금액인 바드러움을 1,000원만큼 인식하시면 되고요. 얘는 자산의 감소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개가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할인, 만기 막 이런 단어를 들어야 되고 내가 어음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분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어음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계속 풀다 보면 기본적인 기본 구조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만기했을 때 들었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할인했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를 안다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일단 만기인지 할인인지 여러분들 포인트를 딱딱 잡고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는 내가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할인료가 나왔거나 수수료가 나왔다면 이 할인 쪽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야지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만 확인을 정확하게 분개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보통은요. 만기가 도래했다, 할인을 받았다라고 단어 자체를 딱 주어져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한번 제가 출제자의 입장이라면 한 번쯤은 좀 어렵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할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만기가 10월 5일인데 현재 6월 1일 날 내가 은행에 갖다 줬다. 그래서 할인료가 발생했다 혹은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만기라 현재 내가 지금 할인하려는 그 시점에 날짜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내가 할인인지 만기인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분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단어가 좀 어색하니까 만기도 어렵고 할인도 어렵고 자, 수수료, 추심 수수료에 막 할인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나와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네, 그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 금전 대차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채권이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고요. 1년 이내에 다시 상환받을 거다. 내가 다시 돈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대차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했다. 얼마를? 1,000원을.
그리고 어떻게 현금으로 돈을 줬다. 내가 현금 1,000원을 빌려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줬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나올 수밖에 없죠. 내 거 일단 자산은 줄어요. 자, 1,000원 자산이 감소되고요. 자, 반대로 언젠간 내가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다시 자산이 증가를 하죠. 이 대여하는 금액은 단기 대여금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하시면 되고, 얘는 자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총 자산 총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했고요. 1,000원을 이번엔 어떻게 현금 말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보통예금에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죠. 1,000원만큼 돈 빌려줬으니까. 자, 대변에 보통예금 오면 되고요. 사변에 어떤 게 오나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오죠. 대여를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는 항목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을 지금 대여금으로 잡아두는 거고요. 실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만큼 다시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얘도 자산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회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돈을 그 전 문제에선 빌려줬죠. 발생했어요. 자, 대여를 해준 상태고요. 단기 대여금이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차변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회수, 다시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번에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변으로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 다시 돈으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금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여했던 자금을 어떻게 했나?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내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입니다.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는 거고요. 내가 원래 차변에 가지고 있었던 단기 대여금, 이 항목 이제 나한테 돈 다시 돌려줬으니까 없애줘야죠. 그래서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얘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는 이런 붕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대여했던 자금을 회수하면서 1,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번엔 내가 돈을 빌려준 걸 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통예금의 통장에 돈이 1,000원이 딱 입금이 됐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보통예금에서 증가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나오고요. 대변에 원래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 회수하면서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고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이 붕괴 자체에도 총 자산의 자산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수금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돈을 받지 못한 채권을 저희가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을 하고 상품 매출 이외에 고정자산,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고 받지 못한 채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통해서 붕괴를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얘는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중에서 어떤 거였죠?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자, 얘 고정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요. 저희는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유형자산이고 1,000원에 매각을 하고, 자, 그럼 기계장치를 내가 얼마에? 1,000원에 매각을 할 거고요. 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기계장치는 원래 자산이거든요. 지금 유형자산이죠. 자산은 구입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산은 구입할 때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자, 이런 식의 붕괴가 이루어져요.
구입하는 시점에서. 자, 그런데 이걸 기계장치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각을 했죠. 자, 매각을 하면 차변에 있던 기계장치 어디로 가나요? 없어지잖아요. 제가 줄 거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산의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계장치를 주면서 돈 어떻게 받아요? 내가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겠지만 지금 아직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아닌 이유는 뭐죠? 내가 지금 상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어떤 거다? 미수금. 내가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미수했다. 나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미수금 1,000원 두시면 되고요. 얘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지난달에 기계장치를 1,000원에 매각한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받았대. 지금 이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수금. 미수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걸 또 다시 현금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할 건지. 차변에 있던 건 없애주려면 대변으로 보내고요. 대변에 있던 건 없애주려면 차변으로 보내요. 자, 그런 분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한 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달에 기계장치, 이 고기장치 1,000원에 매각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이제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미수금 없어져야죠. 대변으로 가져올 거고요. 나는 이제 현금으로 돈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생기면서 1,000원이죠. 자산이 증가하고요. 자, 미수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런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분계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드린 분계예요. 어렵죠. 일단 구입도 안 했는데 처분했다는 건 너무 어려운 분계예요. 구입을 했다는 이 가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분계고요.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분계 연습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려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없애주려면 차변에 있었던 건 대변으로 가야 없어지는 거고요. 대변에 있던 건 차변으로 가야 없어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형태를 좀 정확하게 아신다면 좀 더 쉽게 분계를 접하실 수 있고요. 회계를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초반에 회계를, 저는 이제 회계 전공자긴 한데 초반에 회계를 딱 접했을 때 저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제가 회계를 지금까지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고 하는데요. 회계에서 제가 초반에 잘 몰랐던 건 이런 구조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가 더 낯설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계정 과목은 지금 암기하지 않아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구조,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게 대변인지, 왜 이게 차변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그러면 분계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왜 차변이, 왜 이게 대변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 거래 8요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어렸을 땐 인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금. 반대되는 계정 과목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뒤질 시간을 드릴게요. 앞부분은 다시 막 찾아보세요. 성급금의 반대말은 부채에 가면 선수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계약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상품 대금 중 일부를 미리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때 지금 상품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상품 팔았나요? 아직 안 팔았어요. 그랬을 때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겁니다. 그런데 상품 주지도 않았는데 뭐 먼저 받았어요? 돈을 먼저 받았어요. 혹은 상품 내가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상품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돈을 먼저 줬어요.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자, 혹시나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건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거래 아니죠. 회계상의 거래 아니에요. 상품 살게 회계상의 거래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뭘 줬어요? 계약금을 줬고요.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000원을 현금으로.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어요. 자, 현금을 대변으로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1,000원을 준 거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는
대변에 현금이 가는 이런 분계를 할 거고요. 자, 계약금이 그럼 차변에 와야겠네요. 내가 먼저 준 거,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먼저 준 거, 먼저 준 계약금, 선급금이고요. 얘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형태로 발생하는 회계 처리.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산의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선급금을, 계약금을 줬어요. 그 이후에 상품을 어떻게 했나요? 구입을 했대요. 상품을 2,000원에 매입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매입할 때는요, 어디에 동그라미 칠 거냐면 상품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매출했을 때는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죠? 매출에 쳤죠? 이번에 매입할 때는 어디에? 상품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으로 분계를 할 거거든요. 자, 2,000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계약금 전에 뒀던 거 있죠? 1,000원. 계약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현금으로 줬다. 실제로 제가 미리 1,000원을 줬으면 상품 2,000원 사올 때 내가 저번에 준 1,000원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되지 1,000원만 더 주면 되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볼 거고요. 자,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어요. 재고자산이고요. 제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 내가 상품을 사왔으니까 저한테 상품이 생겼습니다. 자, 사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얘는 얼마? 총 2,000원짜리. 자, 그러면서 저는 현금으로 얼마를 줬어요? 1,000원만 줬어요. 왜 1,000원만 줬나요? 내가 그 전에 줬던 계약금이 있거든요. 그거 차감할 거예요. 여러분들 상계할 때. 차감할 건데 이걸 상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차변에 있던 선급금 어떻게 온다? 대변으로 오더라. 그 전에 내가 계약금 줬을 때 차변으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없애줘요. 상계시킬 거예요. 대변으로 선급금이 올 거고요. 자, 둘 다 뭐예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둘 다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과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된 상품을 얘기를 한다. 저희는 여러분들 상품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나오고요. 보통은 이 안에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미착품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자, 이걸 다 쓰시려면 이제 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으로 가시는 거고요. 저희는 상품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원가를 산정을 할 거예요. 제가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이 구입 가격을 정확하게 재고자산에 기입을 할 건데 2,000원 주고 샀다. 그럼 2,000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품을 사오면서 들어가는 운반비를 저희가 냈어요. 제가 상품을 2,000원에 사왔는데 운반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500원을 줬어. 그럼 이 상품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가? 2,500원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취득 원가를요. 매입 가격. 내가 원래 상품을 주고 산 가격 있죠? 그 가격에 뭘 더해줄 거냐면 직접 부대 비용.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운반비. 아니면 내가 너무 급해서 퀵으로 받았다. 그럼 퀵비. 이런 것들 포함을 할 거예요. 내가 구입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포함을 시킬 거고요. 자, 얘는 더하죠. 자, 그럼 뭘 빼줄 거냐? 내가 혹시나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시켰다. 이런 부분을 뺄 거죠.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혹은 상품을 샀는데 할인을 좀 받았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상품의 취득 원가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및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을 할 때는 원래 상품의 구입 가격에서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할 거고요. 거기서 뭘 빼줄 거냐? 혹시나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거나 하자가 생겨서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할인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 이런 가격들을 저희가 빼준다. 그걸 뺀 금액을 취득 원가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직접 부대 비용을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창고비, 등기 비용, 자, 이런 것들 어떤 명목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매입 애누리랑 환출 및 매입 할인을 저희가 이제 차감을 할 건데 어떤 부분인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할인. 우리가 구입을 할 때요, 외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 상대방은, 제가 언젠간 이제 외상 대금을 줘야겠죠? 상대방은 이 돈을 빨리 회수를 받길 원합니다. 왜냐면 외상이 오래되면 현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만 계속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일주일 이내에 이걸 상환을 해주면, 외상 대금을 준다면 내가 그 대금의 2%를 할인해 줄게. 이런 개념이 할인입니다. 써있죠. 상품 매입 시 판매자와 정해진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상환하고요. 가격을 할인을 받는다면 이거 할인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애누리. 만약에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서요. 구입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입니다. 제가 10개를 샀는데 포장을 풀러보니까 한 개가 깨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줘야 되는 돈에서 차감하는 방법. 이 한 개의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한 개는 뭐가 있어요? 아예 물건 자체를 돌려보내서 새 걸로 다시 받는, 한 개를 새로운 상품으로 받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대금을 할인받는다. 그러면 애누리고요. 내가 상품을 돌려보내서 새로운 상품을 다시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 환출입니다. 자, 할인은 내가 대금에서 깎아주는 개념. 그 다음에 저희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대금을 안 보내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환출 같은 경우에 내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그쪽을 보내서 새로운 상품을 받겠다. 이런 의도의 물건을 보내는 것을 환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볼게요.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5,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어디 쳐야 되죠? 상품에 동그라미를 치실 거예요. 얼마? 금액은 5,000원입니다. 구입을 했고요. 대금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 부대 비용이나 매입, 환출, 뭐 애누리, 할인 이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구입한 건 상품, 차변에 쓸 거고요. 내게 됐어요, 이제. 일단 대금, 돈을 지급했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대변에 현금 5,000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선 분계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자, 상품을 얼마에? 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운반비가 들었네요. 운반비가 1,000원이래요. 자, 이걸 포함한 걸 언제 주기로 했나?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상품을 3,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운반비가 들었어요. 그럼 이 운반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품 하나만 쓸 거고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얼마로? 3,000원이 아니라 운반비 포함한 금액이죠. 1,000원을 더해서 4,000원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둘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4,000원이 되죠. 자,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요. 부채입니다. 부채여서 부채가 대변에 오면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후에 혹시나 외상대금을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오고요. 차변으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이런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후 문제인데 부채에 가서 다시 할 거지만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대변에 있던 거 없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변에. 대변에 새롭게 등장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요. 없어지려면 우리가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없어지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한다?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내가 현금 줬어 라고 분계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복습이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끝난 다음에 컴퓨터 끄지 마시고요. 복습을 한 번 더 하신 후에 너무 어려운 회계 처리가 있다,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들은 교수 질문방에 질문 올려주시면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